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즘 핫한 이슈 있죠. 일본 불매운동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아니, 출산 얘기하던 로지아가 왜 갑자기 일본 불매운동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오늘부터 제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얘기는 이건데요. 어제 제가 방송 녹화를 하고 왔어요. 바로 내일 아침 8시 반 MBC에서 하는 생방송 오늘 아침 아마 방송 앞쪽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 방송인지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아쉬워서 오늘부터 그러면 나도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로지아의 시선 뭐 이런 거 아직 제목은 자세히 못 정했어요. 아무튼 이걸로 해서 제가 PD님과 함께 방송을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PD님, 앞으로도 계속할 저를 도와주면서 PD 역할을 해주실 PD님은 제가 일명 강쌤이라고 부르는 저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해야 되나? 강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강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쌤 너무 쑥스러워하시죠? 평소에 저랑 얘기할 때는 막 핏대 세우고 막 욕하고 막 최고예요, 최고. 저의 멘토이자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 모든 자료조사와 편집을 알려준 저의 유튜브가 있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PR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저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불매운동에 관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시사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불매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막상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걸 진작에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가기 전에 블로그에 한번 간단한 저의 논점에 대해서 써보기도 했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이 막 긴 것도 아니니까 저는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60분 토론에 맞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이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유튜브로 털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불매운동이 얼마나 갈 거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강쌤한테 불시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강쌤은 불매운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평소에 일본 제품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참여하는 거는 어쨌든 일본 정부가 약간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항의 표시니까. 그치, 개짓을 했지, 개짓을. 네,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표시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고 저도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원체 전 안 사는 사람이라 전 어떻게 보면 원조예요. 늘 안 사왔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표가 안 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불매운동은 아주 대찬성이라고 생각해요. 자, 강쌤의 내용은 나는 원래 일본 물건이고 뭐고 잘 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매를 하고 말 게 없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이크 있죠? 이게 소니 거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유튜브 찍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로 찍는데 이 카메라 쓸 때 핸드폰이 아닌 이상은 거의 어디 거예요? 거의 다 일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매운동 하니까 우리가 이미 사둔 뭐 일본 제품 다 갖다 버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불매운동 하는 목적이 아베 총리가 정말 무슨 4살, 5살 어린애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약속한 적도 없는데 약속을 어겼다 이러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뭐 정부가 뒤집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상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무식하든가 아니면 때를 지금 본인이 쓴다라는 걸 의도하고 있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꿍꿍이가. 아무튼 저는 이 불매운동은 강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 나가려고 또 벼락 공부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강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이자 선택이어야 되지 그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거를 강요하거나 하면 오히려 내적 동기는 약화될 거고
또 그런 내적 동기의 약화로 오히려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요즘 보면 이 불매운동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 어떤 물건을 안 사는 거 이거보다도 여행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제가 봤어요. 했더니 여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약간 팔지도 않고 이러니까 왜 팔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는 안 하지만 또 온라인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안 파니까. 그럼 꼭 필요한 물건은 또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은 뭐 사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행은 사람들이 왜 여행은 생각보다 그래도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강쌤은 이 사람들이 계속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뭐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권리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일본 정부 망나니 짓에 항의를 하면서 또 뭐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여행 가고 전 얼마든지 그게 병행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공존 가능한 형태고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랑 그냥 영원히 척을 지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랑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무조건 뭐 미워하고 싫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서 그런 맥락에서는 뭐 온라인 상으로든 오프라인 상으로든 뭐 주문하고 뭐 구매하고 그거 하면서도 동시에 불매운동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진짜 단 하나라도 일본 비슷한 거는 안 사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웃긴 게 우리 방송도 보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방송 장비에 맞아요. 그 일본 제품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당장 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 일본 거기서 지금 뭐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 소재가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응. 예, 그럼 컴퓨터, 노트북도 다 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극단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얼마든지 병행 가능하다는 거.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방금 말한 그런 모순에 빠져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싹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병행이 안 된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래서 병행 된다라고 믿고 지금 우리는 이미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굳이 딜레마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여기에 까만 얼굴 이렇게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PD가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건데 지금 바꿔내갖고 까만 얼굴 이렇게 다음에는 카메라 2대 한번 생각해. 저도 강쌤 의견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약간 강경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일본 제품 쓰면 뭐 외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좀 너무 세게 비난하는 이 정도 해서 안 하는 사람들 불매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혹은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돼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속사정도 좀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열심히 막 식단 관리하고 막 운동 빡세게 하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옆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이러면 화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난 열심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혹은 그 일본이 정말 미워서 난 불매운동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왜 너는 해 나는 살 거야 뭐 이렇게 클릭질을 하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좀 빠지니까 왜 그러면 일본 여행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여행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펜션처럼 이게 어떤 거는 정말 위약금이 생각보다 되게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전혀 환불이 안 되는 제품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 표로만 따지면 우리가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제주도보다 사실 그래도 일본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행기만 끊는 게 아니라 숙소도 있고 그게 무슨 기념일 같은 가족 행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또 강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여행일 뿐이겠냐.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 민간 교류 단체 그리고 또 뭐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비즈니스 이런 건 어쩔 거냐라는데
그것도 사실 맞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어떤 통계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론 내고 갈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하는데. 어제 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제는 몸살이느라고 이거 잘못 말했다가 방송에서 나 막 악플 엄청 달리고 막 이번에 그 배우 이시연이 일본 갔다가 그 여행 SNS 올렸다고 이런 때 일본 가냐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뭐 일본 여행 간 거하고 뭐라 하냐 막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도 어제 방송에서 말 잘못했다가 혼날까봐 정말 엄청 몸살이었거든요. 편집해서 오늘 올릴 수 있으면 내일 방송 보시면 아마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매운동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든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시 좀 확실하게 뭐 하는 건지를 성격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일본 배척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냥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 항의 표시를 하는 것.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판매자들이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판매자로서의 또 정당한 권리 행사. 나는 뭐 이 물건 매대에 올려놓지 않겠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항의 표시를 하는 거지. 일본 자체를 배척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은 계속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괜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전체가 밉거나 우리가 일본 국민을 미워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를 싫어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하는데 다만 그 아베 총리 일당 그리고 극우파들 맞나요? 극우파들 걔네가 하는 짓이 막 우리 태극기 밟고 무슨 뭐 볏짚 같은 거 이렇게 한국 사람 형상해갖고 막 찌르고 무슨 공산당이야 걔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진짜 욕이 막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극우파들은 정말 욕해주고 싶고 가서 정말 테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여러분 저와 똑같죠 심정은 그죠? 제가 욕을 실컷 해주고 싶지만 제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댓글에다가 일본 욕 실컷 하시고요. 일본에 아침에 기사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인가? 이 사람이 뭐 자기네 절대 경제 보복 아니다 이러는데 내가 그 기사를 딱 보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누가 화났을 때 야, 너 화났지? 이러면 화 안 났어. 처음엔 이래. 야, 화났잖아. 화 풀어. 이러면 아니, 화 안 났다니까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얘네가 비겁한 변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문제, 육아 문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밀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완전 척을 지고 갈 게 아니라면 이걸 갖고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걔네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같은 토착 외구 세력들이 걔네한테 어떻게 보면 조공바치듯 기사를 바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희 편이야 이러면서 일본을 옹호하는 댓글까지도 번역을 해서 갖다 바친대요. 그런 놈들을 믿고 걔네도 속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 줄 알고 그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걔네도 분별력을 가져가야 되고 저희도 동시에 분별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가 정말 멍멍 짖는다고 우리도 같이 멍멍 짖을 수는 없으니까 개소리 하고 있네 하고 우리는 품위 있게 불매운동을 계속 본인이 어떤 거를 지금 일본 제품을 쓰고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나 뭐 다른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부품 소재를 어떤 걸로 대체할지 이제 생각 중이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다 우리한테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핵심 기술력을 개발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일은 좋은 일과 함께 좋은 일도 나쁜 것과 함께 온다고 우리 항상 나쁜 것만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그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일본 음식을 파는 그 업소들이 되게 썰렁한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런 사람들도 빨리 이렇게 힘내서 다시 잘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같이 힘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린 아베 정부 망나니 짓에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치. 네, 어디가 타겟인지 봐야지. 말을 할 때도 혹은 생각을 할 때라도 그걸 좀 구분지어서 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린 분명히 아베 정부 망나니 짓에 항의하는 거지 일본 전체를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어차피 영원히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뭐 민간으로든 또 심지어 국가 차원으로든 또 별도로 뭐 협력 관계를 당연히 유지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반도체 그 소재 관련해 가지고 뭐 종속 관계라는 또 굉장히 네거티브한 표현을 쓰는데, 종속이 아니라 분업에 산업 어느 분야나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든 분업 차원에서, 예를 들어 특히 IT 기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어느 한 곳에서 다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애플도 웬만해서는 맞아요. 자기네끼리 만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소재나 일부 부품들은 또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 쓰거든요. 왜냐면 그게 효율이 높으니까. 또 공장은 또 중국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퀄리티도 그렇고 그게 효율이 높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업 차원에서 일본이 그 몇 가지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못하게 하는 걸로 된 거니까 괜히 우리가 뭐 또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종속이 되어 있네라고 하는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무튼 생각해야 될 거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일본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거를 충분히 다른 걸 쓸 수 있었는데도 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거는 그냥 쓰더라도 어떤 거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겠다, 지금 요 기간 정도라도. 그리고 사실 제일 불편한 건 다이소거든요.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가서 애들 예를 들면 2만원짜리 뭐 장난감 살 걸 알았어 이렇게 꼬셔서 다이소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사줬는데 거기에 못 들리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다이소도 좀 자제하고 동네 문방구를 이용해주는 그런 쌈박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강쌤을 피드로 모시지 말고 옆자리에 한번 모시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 그리고 저의 영상이 자극적이진 않지만 이 이슈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디스하지 마시고요. 악플 사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만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러지아의 시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획상으로는, 지금의 계획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선에 대해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이슈 이런 거 다뤄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강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